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구토 마지막. 나는 말했다. 무라카미 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말했다. 정말로 알 수 없었다. 구토와 전화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체중도 꽤 많이 줄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6월 4일의 체중은 64kg이었습니다. 6월 21일이 61kg, 7월 10일은 58kg이에요. 제가 키와 비교하면 거짓말 같은 숫자입니다. 덕분에 양복은 전부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바지를 잡아당기면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째서 자동 응답기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지? 물론 도망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 응답기를 쓰면 내가 졌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성의 싸움이죠. 상대가 질리든지 내가 질리든지 하는 거죠. 구토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체력이 극단적으로 저하되지도 않았고 일상생활도 일도 평소대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어차피 토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오히려 마시는 편이 후련하고 납득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양복점에 가서 새로운 체형에 맞는 양복 한 벌과 바지를 2개 샀습니다. 양복점의 거울에 비춰보니 마른 것도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더군요. 생각해보면 토한다는 것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치질이나 충치에 비해서 고통도 적고 설사에 비한다면 아주 고급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교의 문제이지만 영양의 문제가 해결되고 암의 가능성이 없다면 구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살을 빼기 위해 인공적 구토제를 팔 정도니까요. 그렇게 나는 말했다. 결국 그 구토와 전화는 7월 14일까지 계속된 거네. 정확히 말하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구토가 7월 14일 아침 9시 30분에 토스트와 샐러드와 우유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화가 그날 밤 10시 25분에 걸려왔고 그때 저는 에롤 가나의 노래를 들으면서 선물로 받은 시그램 VO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기라는 것을 적어 놓으니까 매우 편리하지 않습니까? 굉장한데 나는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그 이후 둘 다 딱 그쳤단 말이지. 딱 그쳤습니다. 히치콕의 새처럼 아침이 되어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이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토도 장난 전화도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63kg까지 체중이 불었고 바지와 양복은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일종의 기념품 같은 것입니다. 전화 상대는 끝까지 같은 말투였어. 그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리고 잠시 멍한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 전화가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먼저 상대가 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제나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연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말했죠. 그리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있었습니다. 10초나 15초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언제나처럼 뚜뚜 하는 발신음만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지만 전혀 기억에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적어도 5, 6년 사이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어릴 때의 친구거나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원한을 산 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한 기억도 없고 동업자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잘 나가지도 못합니다. 물론 여자관계에 이야기가 미치면 말씀드린 대로 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27년이나 살고 있으니까 아기처럼 결백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상대의 목소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들으면 바로 압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람은 친구의 애인이나 부인과 자거나 하지 않지. 그렇다면 무라카미 씨는 그것이 제 속에 있는 일종의 죄책감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책감이 구토와 환청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말한 거야. 나는 정정했다. 어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위스키를 입에 대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어. 내가 잔 상대의 남편 중 하나가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너를 미행하게 하고 너를 옹징하기 위해서 내지는 경고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구토 쪽은 단순한 몸의 변화이고 우연히 그 두 가지가 시간적으로 일치했다는 것이라든지 두 가지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는 감탄했다는 듯이 말했다. 역시 소설과는 다르군요. 하지만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그래도 그녀와 자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되었을까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정이 떨어졌겠지. 그것도 아니면 탐정을 고용할 돈이 떨어졌든지 어느 쪽이든 가설에 불과하니까 가설만으로 충분하다면 100개, 200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문제는 내가 어떤 가설을 취하느냐에 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거지. 배운다고요? 그는 의외라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잠시 뺨에 유리컵의 바닥을 댔다.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지. 물론 이번에는 40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이유 없이 시작한 것은 이유 없이 끝나지. 그 역도 참이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는 잠시 쿡쿡 끓이며 웃고는 말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상한데요.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 말이요. 그런데 정말로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걸 알 턱이 없잖아. 나는 말했다. 나는 가끔 유리컵을 돌리면서 위스키를 조금씩 홀짝거리며 마셨다. 그리고 비어버린 유리컵을 탁자 위에 놓고 휴지로 몇 번 코를 풀었다. 어쩌면 그가 말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그 일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무라카미 씨라든지 무라카미 씨라고 완전히 결백한 것은 아니겠죠. 그 후에도 나와 그는 몇 번인가 만나 전위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종류의 레코드를 교환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고 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이다. 나는 일기를 쓰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까지는 알 수 없다. 다행스러운 일은 아직까지 그에게도 나에게도 구토도 전화도 찾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